박진희 부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좀 쉬니까 오늘은 오릅니다. 오늘장 흐름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하루 빠지고 하루 오르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니까 2차전지 소재 섹터주들은 빠질 때가 살 때네요. 잘못 팔면은 괜히 싸게 파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 액분, 호재 이런 부분들 이어지면서 2차전지 소재주들도 다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소재주들하고 반도체 기판이랑 자리를 맞바꾼 것처럼 반도체 기판 섹터주들은 오히려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모처럼 자동차 관련주들, 자율차 등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세 흐려 보여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 섹터주들도 유가 하락과 함께 좀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그동안 하락했었던 반도체 일부 소재주들도 좀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 섹터에서도 개별주 흐름 좀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좀 주도하는 흐름 속에서 러시아 사태가 좀 해결 기미가 살짝 보인다는 뉴스로 방산주들이 좀 약한 모습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건설 섹터주들도 유가 하락과 함께 같이 하락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주들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키워드에도 좀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니스 오프닝픽 첫 번째가 자동차고 자동차 부품 섹터, 완성차 그리고 부품 sek터 나란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네, 가장 핵심적인 뉴스라면 일단 러시아 사태가 이제 5차 회담을 갖게 되면서 어느 정도 조금 해결 기미가 보인다. 물론 바이든은 아직 아니라고 했습니다만은 일단 기미가 보인다는 뉴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돈바스 지역을 중립국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좀 최대 피해주였었던 자동차들의 좀 반등세도 나오고 있고요. 역시 테슬라의 강세라든지 또 특히 오늘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만도 같은 경우 보면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이제 저평가돼 있다. 그다음에 실적이 괜찮아질 거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바닥에 깔려 있었던 우량 섹터주들한테 하나씩 최근엔 좀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어서 오히려 바닥에 깔려 있는 다른 종목들도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만도가 5%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모비스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 현대, 위아도 반등 보여주고 현대차, 기아차도 소폭이지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 부품주들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낙폭 과대라는 인식 속에서 러시아 사태 해결 기미, 또 이제 유가의 하락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성차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좀 이어지면서 주가에 좀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약간 좀 자율차가 관련되어 있는 섹터 안에서는 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좀 우려가 주가에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던 섹터주들,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사태 해결 과정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낙폭 과대 상태 속에서 가격 메리트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자동차 섹터주들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여기서 나오네요. 2차 전지 반등, 그리고 또 그동안에 신고가 랠리를 펼쳤던 기판주들이 지금 3에서 4% 정도 낙폭이 꽤나 깊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시장에 일단은 좀 약간 돈이 한정되다 보니까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계속 거래소는 좀 매도하는 분위기, 코스닥 쪽에서 좀 매수를 많이 하는 분위기고요. 2차 전지 소재주들이라든지 일단 셀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본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워낙 기대치가 커서 많이 올랐다가 많이 하락한 2차 전지주들이 다시 또 이제 기대치가 올라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글로벌 업체들이 계속 증설하는 이슈들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좀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커지면서 일단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좀 올라가고 역시 좀 테슬라라는 일단 상징적인 종목의 강세가 계속적으로 좀 소재주들을 강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소재주들 쪽으로 레포트가 또 아까 레포트 말씀드렸죠. 레포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첨보도 그렇죠. 에코프로비엠도 그렇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싸다, 괜찮다, 수익 좋다, 성장 계속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최근에 증권사별 레포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장 속에서 좀 레포트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주가 자체도 좀 많이 빠진 상태고요. 그래서 뭐 대형단에서는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 좀 바닥을 잡아가고 있고, 최근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일단은 좀 지수를 이끌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섹터 안에서는 뭐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낙폭 과대주들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소재주들 단에서 뭐 오늘 보시면 레포트 나온 첨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일제 머티리얼주도 워낙 못 올라서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 그다음에 나노신 소재, 대주전자까지도 해서 응급제 섹터주들도 다 원가 부담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약간 자유를 줄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솔루스 첨단이라든지 장비 쪽에 뭐 신의 SEC 이런 부분들도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뭐 장비 이런 쪽도 올라왔고요. 최근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올라왔듯이 2차 전지도 이런 섹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심텍 지금 대덕전자, 뭐 코리아 서킷 이런 쪽으로는 좀 단기 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수급적인 부분이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해당 종목들 같은 경우는 늘 이러다가도 또 어느 정도 지지선에 가면 또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진다고 무시할 상황은 아니고요. 조정의 폭을 조금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반도체 기판 섹터주들한테는 조금 필요하겠고, 2차 전지 소재단에서는 낙폭과대 상태에서의 반등세 흐름 조금 더 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제 쌍용차 인수전 점차 안개 속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군들, 에디슨 EV가 이 모멘텀 안고서 며칠 연속해서 상한가 기록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에는 인수가 무산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주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뭐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 이제 에디슨 EV가 자금을 이제 마련하지 못하면서 이제 우선 협상자 지위를 이제 해제시키겠다 이제 상체 쪽에서 얘기했고, 그와 관련돼서 또 에디슨 EV는 아니다 계속 할 거다 그러면서 또 이제 소송전을 좀 예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돈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이제 쌍용차를 인수하려다 보니 자금적인 부분이 부담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디슨 EV가 소송을 좀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급락하고 있고, 또 관련되어 있는 UNI라는 종목도 같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반대로 또 협상에 좀 나설 수 있다라고 기대감이 살리면서 또 남선알루미늄이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SM그룹 같은 경우는 난선알루미늄을 중심으로 해서 인수할 것에 대해서 사실 물건이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개별주 변동성 장세에도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형주가 워낙 못 가다 보니까 이슈와 뉴스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남선알루미늄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정말로 이제 다시 또 그 협상의 주체로 나설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단기 급등한 부분들은 좀 오히려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 내지는 좀 관망하는 자세가 현 시점에서는 좀 필요해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앞으로의 소송전 그런 결과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용차 인수가 사실은 지금 자동차 산업이 좋은 상황이 아닌데 인수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까 생각해 본다라면은 오히려 인수하고도 상당히 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좀 개별주 흐름에 좀 편승해서 좀 묻지마식으로 좀 따라가는 그런 전략,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선 알루미늄이 그 이슈가 있군요. 어제도 알루미늄이 다 좋나 싶었는데 유일하게 좀 상한가를 기록하길래 오늘 장에서도 한 17% 정도 오르는데, 이 종목하고 또 에디슨 EV, UNI 이렇게 종목군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의 오프닝 페이가 알려주세요. 네, 뭐 진짜 사실 대형주 너무 안 가고 힘든 시장입니다. 뭐 하여튼 이번 달 말까지는 지금 계속 덜 오른 종목을 계속 올려놓는 기간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분기 말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종목들 많이 빠진 종목들 위주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 특히 기관 선호하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오고 있고요. 중형급 위주로 또 중소형급 위주로 코스닥에서 섹터별로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들의 순환매 장세가 빠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매매 전략이 좀 다소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기관이 선호했던 종목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섹터 안에서, 주도 섹터 안에서 좀 덜 오른 종목 찾아서 매수하면 한 번씩 또 레포트가 나면서 급반등을 줍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또 차익 실현하고,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필요한 구간인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여주신 전략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부장 섹터주들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섹터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서 좀 저가 매수 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뭐 낙폭과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바이오섹터주들도 워낙 최근에 많이 빠지고 변동성이 있어서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좀 단기적인 흐름 이런 부분들도 계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 안정될지 러시아 문제가 해결될지 이게 지금 시장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유가의 흐름에 조금 연동해서 본다라면 낙폭과대 화학주들도 슬슬 모아가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소재, 부품, 장비 쪽인데요.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세 개 IT를 대변할 수 있는 섹터 쪽에 조금 집중도를 올려주시는 전략과 함께 항공주, 카지노 섹터주들에 대한 관심도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개의 섹터를 압축을 시켜놓고 이 가운데서 빠지면서 하고 또 오르면 팔고 이런 순환매 전략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